네, 이번 시간에는 주제별로 어떤 이제 토픽별로 정보 보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좀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보 보안의 기초인 스니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니핑은 어떤 정보를 어떤 뭐 다들 아는 내용이죠.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뭐 기본적으로 정보만 보였고 뭐 다른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거를 수동적 공격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공격 방법의 스니핑이라는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 일단은 스니핑을 보려면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성, 이건 좀 복잡하죠, 그냥 봐도.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성이 아니어도 약간 좀 심플하게 만들어두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어떤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뭐 이걸 내부망이라고 하건 외부망이라고 하건 뭐라고 이름을 붙이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를 얘가 이렇게 보낸다 이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방법이 중간에 여기에 뭘 하나 꽂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탭 장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탭 장비라고도 하고, 뭐 센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는 얘는 이제 별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이제 전기선을 두 가닥으로 만들어주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컴퓨터가 스니핑을 하는 놈이에요. 그럼 똑같은 패킷이 이쪽으로 날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컴퓨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니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는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보내는 놈, 그죠? 어떤 메시지를 얘는 말 그대로 송신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놈은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수신자. 그러면 이쪽 스니핑은 훑어보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훑어본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어떤 회사의 뭐 기밀 정보가 가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 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대에다가 이 수신자 측에서 스니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러려면 이제 버추얼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버추얼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리눅스예요. 이미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X86이라는 리눅스가 하나 실행됐고, 두 번째도 칼리 리눅스라는 게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놈이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면. 그러면 버추얼 박스에서 환경 설정에 가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네트워크에 이 더하기를 누르면요. 나트 네트워크를 이름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 이름이나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각각의 그 리눅스에서 설정해 보면 여기에 또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나트 네트워크이고 이 이름을 나트 네트워크 아까 그 이름이었죠. 지금 막 본 그걸 설정해 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나트 네트워크에 뭐 영어로 나트 네트워크 이렇게 설정하면 이 두 놈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리눅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거 그래서 리눅스가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떴습니다. 그러면 왼쪽 거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도 똑같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터미널을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하나 이렇게 띄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똑같이 실행되는데 터미널을 똑같이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 모양이 거의 똑같죠.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f config라고 치면 IP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0.0.2.15가 이 리눅스 왼쪽에 있는 리눅스의 IP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요쪽에 있는 놈이, 그죠? 10.0.2.15의 IP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놈도 if config 이렇게 치면 IP가 나오는데 10.0.2.4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다시 10.0.2.4 그죠? 그러면 송신자의 IP와 수신자의 IP가 정해졌고, 우리는 물론 탭 장비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건 하드웨어예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 10.0.2.15가 2.4한테 보낼 때 여기에서 스니핑을 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이 왼쪽, 그죠? 왼쪽에 있는 이놈과 오른쪽에 있는 이 리눅스 사이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신자 쪽에서, 그죠? 아까 그 네트워크 그림상에서 수신자죠? 원격으로 붙을 수 있게 SSH 스타트, 그죠? SSH 그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고 netstate-antp로 보면 22번 포트에서 리슨,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송신자가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SSH, 그리고 IP가 10.0.2.4죠. 10.0.2.4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패스워드가 뭐냐? 그럼 패스워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로그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이쪽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if config 이렇게 치면 알겠죠. if config 치면 지금 IP가 어디냐면 2.4, 즉 이놈의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원격으로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요 수신자 컴퓨터 내에서, 그죠? 내에서 자, 나한테 날라오는, 그죠? 나한테 날라오는 패킷을 모니터링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놈은 지금 뭘 했냐면, 서비스 SSH 스타트. 다 소문자입니다. 이거, 영문.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해줬고, 그리고 이놈에서, 송신자는 SSH하고 10.0.2.4번으로 연결을 시도해서, 그죠? 이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스니핑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와이어샤크입니다. 근데 if config 이렇게 쳐보면요. 이 2.4에 대한, 그죠? 이 IP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이름이 ETH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f config을 치면.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먼저 해보죠. 와이어샤크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뜨는데, 이 중에서 이 밑에 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이름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뭘 모니터링 할 거냐? 그럼 ETH0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스니핑이 되면,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ls 명령을 치거나, 명령을 치니까 바로 뭔가 움직이죠. 그죠? 왜냐면 이쪽의 컴퓨터가 결론은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ls 하나 쳐볼게요. 그죠? 뭔가 움직이죠? 그래서 2.5에서 지금 보면 10.0.2.5에서 10.2.4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단지 SSH는요 암호화돼서 보내기 때문에 봐보세요. 2.4의 메시지 2.4에서 2.15로 보낼 때 이 프로토콜 열어보면요 데이터가 엔크랩티드 패킷에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날아갔는지는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의 이제 IP 프로토콜의 구조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TCP죠.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이거의 구조도 보이죠. 물론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부의 대상입니다. 저건 뭐 구조를 모르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필드의 의미,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좀 내려볼게요. 그거를 이제 멈춰두죠. 스탑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스니핑을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스니핑을 해보죠. TCP 덤프라는 걸 쓰는데 -i에 ETH0 그죠? 요거를 모니터링하고 그냥 이렇게 엔터만 쳐볼게요. 그럼 요거로 날라오는 모든 것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ls 그럼 뭐 치니까 뭐 바로 뭔가 나오죠? 똑같이 계속 치니까 그죠? 그래서 SSH라는 게 이렇게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스니핑을 하는 어떤 방식만 조금 다른 거죠.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연결을 끊어보죠. 연결을 끊고 지금 closed가 됐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if config을 치면 원래 내 IP인 내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TCP 덤프를 하는데요. 그냥 하지 말고 이거를 기록하면서 해볼게요. 기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요? 마이너스 V 옵션을 줘서 SRC 발신자의 IP가 10.2.15죠. 0.2.15만 모니터링해.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그리고 마이너스 W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W는 이제 기록하라는 겁니다. ssh.cap 파일에다가 그 정보를 모두 다 기록해. 화면에 뿌리지 말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자 쪽에서 지금 스니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치면 여기에서 지금 TCP 덤프를 써서 스니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TCP 덤프.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요거죠. 요거로 이제 똑같이 척 나갑니다. 그러면 왼쪽에 여기 GOT라고 적혀 있죠. 1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는 데이터를 주고받은 어떤 건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증가하죠. 캡처된 게.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 로그인된 다시 if config 이렇게 치면 현재 2.4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그냥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패킷 수신 건수가 보이죠. 그럼 컨트롤 C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총 84개의 패킷을 수신받았다. 그죠? 수신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와이어샤크로 이거를 저장한 파일의 어떤 이름이 가만히 보면 ssh.cap 파일이잖아요. 그래 와이어샤크로 그걸 열어서 보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지금 저장한 여기 있죠? ssh.cap 파일 그리고 오픈 하면 기존 거는 저장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2.15가 2.4로 연결을 시도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다. 그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사실 SSH에 대한 어떤 그 인증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종 암호화, 그죠? 정보까지. 자,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다음에 이 fee는 연결 종료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TCP/IP 프로토콜의 필드의 구조, 필드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은 프로토콜의 구조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찾아보죠.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요. 쭉 넘어가 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지금 TCP/IP 프로토콜에 보면 뭐 소스 포트는 뭐냐, 그 다음에 컨트롤 플래그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윈도우 사이즈, 이거는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필드의 의미를 모르면요, 백날 스니핑을 해서 이렇게 잡았구나, 이런 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됐구나, 됐다라는 걸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CP 덤프를 쓰는데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ND를 거는 거예요. AND. 발신자의 IP는 이거고, 그죠? 발신자의 IP는 목적지 IP, DST, Destination이죠. 목적지 IP를 10.0.2.4. 그러니까 딱 이걸 그대로 그냥 지정해줬죠. 그냥 정확하게. 이놈과 이놈 간의 통신만 스니핑해. 그래서, 저는 1 이렇게 바꿔보죠. 그리고 똑같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됐나요? 여기 이제 증가하죠. 10개. 그래서 약간 삐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증가하죠. S 쳐볼게요. S 치면 또 증가하죠. 그러니까 TCP 덤프로 특정 IP, 그죠? 특정 IP를 딱 지정해서 발신자의 IP와
수신자의 IP를 딱 지정해서 이렇게 스니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와이어샤크로 똑같이 이 SSH 1.cat 파일을 열면 당연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컴퓨터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이 컴퓨터가요, 요거잖아요. 요게 물론 이 경로를 통해서 가건 어떻게 가건 내가 네이버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얘는 네이버. 이 네이버로 연결하는 어떤 패킷만 여기에서 스니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TCP 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 옵션이 중요해요. V 옵션이. 자, 호스트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가는 거는 네이버.com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W, 네이버 1.cat 파일로 저장해라. 쭉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스니핑 되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네이버에 붙어야지만, 그죠? 의미가 있겠죠. 이걸 열어두고, 왜 이렇게 커졌죠? 자,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네이버에 붙겠습니다. 화면을 좀 작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로 네이버.com 그랬더니 이제 패킷이 그대로 정확하게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개의 패킷까지 지금 캡처가 됐는데, 그럼 이제 다음으로 붙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네이버만 스니핑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다음 점, 네. 근데 다음은 그대로 하나도 진감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 호스트만 우리가 할 수 있게 이제 요 옵션인 거죠. 요 호스트 옵션을 써서 특정 호스트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컨트롤 C로 중단하고요. 다시 와이어샤크로 아까 네이버 1이었죠. 1.cat 파일. 그러면 네이버 1.cat 파일. 그래서 오픈. 열어보면 지금 네이버로 그죠? 주고받는 모습만 정확하게 스니핑 했습니다. 여기 125.209.2 222.141이 네이버의 I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것들만 이렇게 모니터링 있고, 또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IP가 뭐 10점 몇 점 몇으로 시작하는 것만.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다시 나가보면 여기가 아마 10.0.2.5였죠. IP가. 그죠? 요거는 여기 IP가 그죠? 2.15 이거였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건 굳이 해보지 않겠습니다. TCP 덤프 -i ETH05의 0번 그죠? 0번에 -v에 네. 10.0으로 시작되는 것만 그죠? 이렇게도 스니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IP는 뭐 몇 번이 오든 관계가 없고 끝내겠습니다. 뒤에 IP는 몇 번이 오도 관계없고 앞에 IP가 여기까지만. 그럼 뭐 한 자리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특정 네트워크만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우리는 여기, 그죠? 수신자 입장에서 우리가 스니핑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업무에서 우리가 여기에 스니핑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냐? 10.0.2.15라는 거는 발신자의 IP고요. 10.0.2.4라는 거는 수신자의 IP입니다. 그러면 이 패킷이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 탭 장비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IP들은요, 우리가 뭘 하냐면은 목적지의 주소가 자신의 주소와 같지 않으면 삭제합니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니퍼하는 이 컴퓨터에도 무슨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 자신의 IP와 이 IP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이 이 PT의 여기에 컴퓨터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config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치면
나의 특정 IP가 있는데 지금 목적지의 IP가 내 IP와 같지 않으면 다 버리니까 스니핑을 해봤자 그죠? 이게 수신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f config eth0 이렇게 두고 pro misc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보통 이제 한글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무차별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ON을 시켰어요. 그럼 보면 이렇게 ON을 시키면 그죠? 이렇게 ON을 시키면요. if config에서 promise 큐어스 모드를 현재 ON을 시키면 여기에 pro misc라고 이렇게 영어로 딱 써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적지의 IP가 내 IP가 아니어도 그죠? 다 수신받겠다. 그러니까 스니핑을 할 때는 이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 즉 무차별 모드를 ON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끌 때는 끄는 건 쉽습니다. 리눅스에서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러면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여기에 지금 아까 PROMISC라는 그 영어 단어가 빠지죠. 그죠? 이걸 통해서 어떤 컴퓨터가 스니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니핑을 한다라는 판단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로 날아가는 전기선을 따다가 두 선을 만들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전기선을 두 선으로 만들었는지 세 선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스니핑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너는 스니핑을 하고 있구나. 무차별 모드로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수신자 같은 경우는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얘는 이 수신자 컴퓨터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발신자의 목적지의 주소가 2.4 자기 자신과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나한테 날라오는 거를 수신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 설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니핑에 대해서 일단은 뭐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TCP 덤프의 옵션들, 그죠? 옵션들은 당연히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ND와 OR의 조합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지금 발신자의 IP가 10.2.15였잖아요. 이거를 O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10.0.2.15이거나 목적지 IP가 10.0.2.4인 경우에는 스니핑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 OR의 조합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니핑 부분은 1차 정리를 하겠습니다.